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해서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자, 그럼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5일에 펼쳐지는 챔피언스 리그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로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릴의 빅매치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드디어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입니다. 양팀 모두 만만치 않은 전력과 각자의 약점을 안고 있는데요. 부상자, 전술 포인트, 그리고 승부의 열쇠가 될 주요 선수까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22개의 골과 13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공격적인 전력을 가시하고 있습니다. 평균 평점 7.1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당 평균 슈팅 1.3회로 효율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공중볼 경합 승률 54%로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보이며 드리블은 경기당 0.8회, 태클은 1.4회로 준수한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홈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도르트문트입니다. 릴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9개의 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공격력에서는 도르트문트에 비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평균 평점은 6.5로 도르트문트와 비교하면 약세가 확연하긴 합니다. 슈팅은 경기당 0.7회, 드리블 0.9회, 태클 1.1회를 기록하며 다소 수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는 팀입니다. 또한 공중볼 승률이 50%로 도르트문트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세트피스 상황에서 열세에 놓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양팀의 부상자 명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 펠릭스 느메차는 부상으로 결장, 율리안 라이어손은 독감 증세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라이어손이 결정한다면 얀 쿠토가 대체 출전할 예정입니다. 릴 같은 경우 현재 부상자가 많은데요. 에돈 제그로바, 티아고 산토스, 사무엘 움티티, 오삼의 사흐라위가 부상으로 아웃, 레미 카벨라, 가브리엘 구드문서는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며 경기 상황에 따라 벤치되기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릴은 수비와 미드필더의 핵심 자원이 빠지면서 전력 누수가 현재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양팀의 주요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라시 같은 경우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스트라이커로 공중볼과 몸싸움에 능하고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아데에미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릴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원이고요. 기튼스는 날카로운 왼쪽 측면 공격으로 상대의 수비를 공략하는 선수입니다. 반면 릴 같은 경우 조나단 데이비드, 릴의 유일한 핵심 공격 옵션으로 빠른 침투와 득점력으로 역습의 키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앙드레 같은 경우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볼 회수와 압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이고요. 바코 선수 같은 경우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와 속도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도르트문트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사비처와 크로스가 중원에서 볼을 점유하고 브란트와 아데에미가 공격 이선을 책임지며 최전방 기라시가 결정적인 마무리를 시도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측면에서 제이미 기튼스와 아데에미의 속도를 활용해 릴 수비 라인을 흔들고 공중볼 강점으로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큰 도르트문트입니다. 릴 역시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지만 부상 공백으로 수비 안정에 무게를 두는 운영이 예상되는데요. 벤자민 안드레와 부아디가 중원에서 수비적 역할을 강화하고 조나단 데이비드가 역습 상황에서 한방을 노릴 전망입니다. 특히 데이비드의 공간 침투와 바커의 측면 돌파가 릴의 공격 루트가 될 것입니다. 도르트문트는 홈 경기와 탄탄한 공격력을 앞세워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릴은 부상 공백과 수비 불안 속에서 조나단 데이비드의 역습에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고배당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해서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필립스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챔피언스리그 16강전, 네덜란드 최강 아이트호벤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아스날이 맞붙게 되는데요. 양팀 모두 쉽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치르는 경기입니다. 과연 수치로 살펴보는 양팀의 전력 차이는 어떨까요? 그리고 승부를 가를 핵심 선수들은 누굴지 지금부터 분석 함께 하시죠. 아인트호벤은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서 총 13골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아스날보다 무려 8골이나 많은 수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빠른 공격 전개와 연계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격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슈팅은 경기당 평균 1.4회로 아스날에 비해 다소 낮습니다. 이는 결정적인 찬스에서만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성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수비에서는 공중볼 경합 승률이 54%로 무난한 편이지만 최근 실점이 잦은 만큼 뒷공간 노출은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아이트호벤입니다. 특히 최근 4경기에서 7개의 실점을 기록하며 수비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아스날은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5골에 그쳤고 어시스트는 4개로 아이트호벤보다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최근 부상으로 공격진이 무너진 상황에서 골 결정력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슈팅은 경기당 1.8회를 기록하며 아이트호벤보다 더 많이 시도하지만 슈팅 대비 득점률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카, 마르티넬리, 하베르츠 같은 핵심 선수들의 부재가 크게 작용하고 있죠. 수비적으로는 공중볼 경합에서 61%의 승률을 기록하며 아이트호벤보다 강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상대의 역습에 대한 대처가 느려지면서 뒷공간이 흔들리는 장면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팀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인트호벤 공격의 핵심인 페리시치는 이번 시즌 평균 평점 7.81을 기록하며 팀 내 최우수 선수로 활약 중입니다. 폭발적인 스피드, 정확한 크로스와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뛰어나며 좌측 윙에서 아스날의 수비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바카요코는 우측 라인에서 빠른 드리블 돌파와 1대1 상황에서의 강한 면모를 보이는 선수인데요. 박스 외곽에서 날카로운 슈팅 능력도 갖추고 있어 아스날의 풀백 라인을 시험대에 올릴 선수입니다. 반면 루크 데용,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데용은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가지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위협적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아스날 수비가 데용을 놓친다면 한방에 당할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자, 반면 아스날의 핵심 선수로는 웨데고르가 있는데요. 아스날의 창의력 그 자체인 웨데고르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미드필더에서의 볼 배급, 세밀한 패스, 그리고 중거리 슈팅까지 사카와 마르티넬리가 빠진 공격진의 공백을 채워야 하는 책임감이 막중한 웨데고르입니다. 미켈 메리노는 최근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안정적인 볼 운반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아인트호벤의 강한 압박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선수입니다. 자, 좌측 풀백으로 출전 예정인 리카르도 칼라피오리는 아인트호벤의 바카요코를 맡게 될 텐데요. 강한 체력과 순간적인 수비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이 매치업에서 밀리게 된다면 아스날의 전체 수비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인트호벤은 홈경기 분위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인데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고 측면의 바카요코와 페리시치가 스피드를 살려 아스날의 수비를 흔드는 전략이 예상됩니다. 특히 아스날 수비진이 순간적인 뒷공간 노출에 약하기 때문에 이를 노린 빠른 침투가 승부의 열쇠가 될 것인 아인트호벤입니다. 현재 아스날은 부상자가 많은 탓에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데요. 수비를 단단히 하고 웨데고르와 메리노 중심으로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상대의 빈 공간을 찾아 역습 기회를 노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좌측 풀백으로 나서는 칼라피오리는 아인토벤의 날카로운 측면 공격을 차단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양팀 모두 현재 최고의 컨디션은 아닌 상태인데요. 아인토벤은 홈의 이점을 살려서 경기할 것이고 아스날은 경험과 조직력을 믿고 싸울 것입니다. 이번 경기 후반 집중력이 승부를 가릴 열쇠가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저 스벤은 이번 경기 아인토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고배당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해서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 한번 분석 들어가 볼 텐데요. 마지막 경기는 스페인의 자존심을 건 마드리드 더비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집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선두 경쟁에서 잠시 주춤했지만 홈 경기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레알 마드리드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팀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합니다. 자, 양팀의 부상 명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경기에서 다수의 주전 선수를 잃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주드 벨링엄의 결장인데요. 그는 출전 정지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이끌며 팀 내 최고 평점을 기록한 벨링엄의 부재는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니 카르바알과 에데르 밀리탕, 다니 세바요스도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수비진에도 엄청난 공백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발베르데의 출전 여부도 현재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상대적으로 부상자가 적지만 핵심 미드필더인 코케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는데요. 코케는 아틀레티코의 중원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그의 부재는 팀의 빌드업과 경기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 역시 출전이 현재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 수비진 운영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레알 베티스에게 1대2로 패배하면서 리그 선두 경쟁에서 한 발 뒤로 밀려났는데요. 하지만 홈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베르나베우에서 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그중 5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는데요. 벨링엄이 빠지긴 했지만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개인 능력을 활용한 공격 전개가 여전히 강력한 무기인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의 패배를 틈타 리그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지난 10월 이후 단일 패만 기록하며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5경기 중 2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리즈만과 훌리안 알바레스가 좋은 컨디션을 현재 유지하고 있어 공격진의 활약이 기대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자, 양팀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선수는 단연 킬리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주니어입니다. 벨링엄이 결장하게 되면서 이 두 선수의 개인 능력이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바페는 올 시즌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통틀어 20골 이상을 기록하며 최정상급 골잡이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순간적인 스피드와 침투 능력 그리고 강력한 마무리는 상대 수비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아틀레티코가 내려선 수비를 펼칠 경우 중앙이 아닌 측면에서 빠르게 침투하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음바페입니다. 비니시우스는 단순한 스피드 플레이어가 아닌데요. 그는 좁은 공간에서도 드리블을 활용해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동료를 활용한 연계 플레이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특히 좌측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원터치 패스로 음바페나 호드리구와 콤비네이션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을 이끌 핵심 선수는 역시 그리즈만과 훌리안 알바레스입니다. 두 선수 모두 공격 지역에서 창의적인 플레이와 결정력을 갖추고 있어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즈만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닙니다. 경기 조율, 패스, 드리블, 결정력까지 모든 부분에서 수준 높은 기량을 보유한 선수죠. 그는 중원과 공격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빠른 역습 상황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세트피스에서도 날카로운 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죠. 알바레스는 올 시즌 아틀레티코 공격진에서 가장 위협적인 침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플레이가 뛰어나며 레알 마드리드의 뒷공간이 노출될 경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경기에서도 빠른 공격 전개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려 할 것인데요. 특히 측면에서 비니시우스와 은바페를 활용한 빠른 돌파가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선수의 스피드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중원에서는 모드리치와 추아메니가 빠르게 전방으로 패스를 공급할 것인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상대의 압박을 회피한 후 측면에서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찬스를 만들어낼 것인데요. 비니시우스와 은바페는 개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1대1 돌파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아틀레티코의 측면 수비를 흔들 것입니다. 레알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중원에서는 모드리치와 추아메니가 패스를 조율하며 상대 수비를 좌우로 흔드는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하프 스페이스에서 디아즈나 로드리고가 침투하며 공격을 전개하는 방식이 예상되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리디거의 제공권을 적극 활용할 것인데요. 특히 아틀레티코의 중앙 수비진이 공중볼 경합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경우 이를 주요 득점 루트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의 강한 공격력을 고려하여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을 펼칠 것인데요. 경기 초반부터 레알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공을 뺏자마자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예상됩니다. 아틀레티코는 또한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레알의 패스 흐름을 끊어내려 할 것인데요. 특히 갤러거와 바리오스가 적극적으로 레알의 미드필더를 견제하며 공격 전개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 수비 라인이 올라오는 순간을 노려 빠른 역습까지 전개할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에 집중하는 순간 아틀레티코는 그리즈만과 홀리안 알바레스를 활용한 빠른 역습을 시도할 텐데요. 레알의 수비진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는다면 그리즈만의 창의적인 패스와 알바레스의 마무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경기 내내 수비 라인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레알의 침투 패스를 차단하려 하고 또한 공격에서는 프리킥과 코너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제공권이 좋은 수비수들과 함께 세트피스에서도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마드리드 더비 3경기가 모두 1대1 무승부로 끝났었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벨링엄의 공백이 큰 상태이고 아틀레티코는 견고한 수비와 역습을 앞세워 맞설 것입니다.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며 한 골차 승부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고배당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해서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